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케님이 오셨습니다. 짜잔.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볼게요. 순간적으로 이정철 하시는데 네. 이 종으로 들려서 혹시 난 이종범인가 이런.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2023 시즌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왕조 건설이라는 대업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G 트윈스 다음 시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요게 거의 다예요. 계속 우승하기 위해서는. 근데 깨놓고라고 하시면서 한 분 나갔어요. 그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었는데 네. 100이닝을 넘기면서 2.39와 2.41을 기록하는 퀄리티 있는 선발 투수는 정말로 구하기 힘든데 자주 아프시니까 뭐 가셨고 네. 어쩔 수 없고 새로 다시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인 디트릭 앤스에 대해서 알아봤던데 일단은 프로필입니다. 91년생, 딱 전성기쯤의 나이입니다. 네. 전성기에서 이제 조금 늙어가는 처지죠. 아이 이 정도면 인생의 전성기죠. 90년생이시잖아요. 90년생인데 2023년부터 조금 힘들 거예요. 90년생이라고? 98년생처럼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키는 185.4cm,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이 선수의 특징은 역시 좌투수라는 겁니다. 투수치고 큰 편은 아니죠. 네. 투수는 더 큰 선수들이 많으니까 저랑 비교하면 굉장히 큰 편이지만. 그리고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렇다면 이 선수, 저희가 이제 뭐 외국인 선수 컨텐츠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뭐 상승세를 치는 선수를 데려오긴 어려워도 점점 너무 하락세인 선수를 데려오면 안 된다라는 좀 기준점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하락세요. 이 선수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좀 하락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읽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2019 시즌에 평균 자책이 6.70으로 굉장히 부진했다가 이 선수 특이점이 2020 시즌에 마이너리그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쉬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독립리그도 가면서 좀 준비를 했고 워밍업 좀 몸을 데워놨고 그러면서 템파베이로 이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템파베이가 사실 이 오프너를 처음 쓴 구단이고 메이저리그에서 그걸 유행시킨 구단이고 상당히 어떠한 투수를 어떠한 보직에 잘 배치시킵니다. 그럼 보시면 2019 시즌에 이 선수 선발 투수를 25번 해요. 28경기 중에. 근데 2021 시즌 보시면 선발 투수를 한 반 하고 특히 메이저리그에서는 선발 투수보다 롱 릴리프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피치니까 타수를 딱 한 바퀴 혹은 많아야 두 바퀴 상대하게 만든 거예요. 템파베이에서. 그렇다 보니까 성적이 쫙 올랐죠. 2.64까지 평균 자책점을 떨고 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꽤 솔리드한 성적을 뽑아냈다. 그 성적을 발판으로 돈 벌러 일본 프로야구 갔습니다. NPB로 향했어요. NPB에서 성적은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좀 나쁘지 않은데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역시 좀 투피치다 보니까 이닝을 많이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피치가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평균 자책점은 좋았는데 지금 좀 여기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2021 시즌을 제외하고 좀 피홈런이 많습니다. 2019 시즌에 피홈런 37개. 리그에서 가장 많이 맞았어요. 최다 홈런 허용 투수였군요. 동영상에서 많이들 그러세요. 높은 볼을 많이 던진다. 네. 높은 볼을 많이 던진 만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어쨌든 플라이볼 피처인데, 근데 우리는 뭐 좀 잠실이니까, 플로커도 좀 그랬었죠. 근데 올해는 아예 이제 주구장창 맞았다. 1승 10패. 1승 10패. 물론 5.17. 2군에서는 잘 던졌어요. 예. 그것까지는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2군에서 NPB 2군에서 잘 던진 투수 데려왔다. 네. 뭐 알칸타라도 그렇고 그런 투수도 꽤 있습니다. 네. 뭐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선수 그러면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알아야겠는데 사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이 2개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슬라이더를 좀 종적인 슬라이더, 종적이라기보다 한 45도 각도? 지금 디트레 앤스 선수의 피치 타입
탄착군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서 브라운 색깔이 이제 커터로 표시되고 있는데 네. 커터가 저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도가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지금 베이스볼 서번트는 커터랑 슬라이더를 그냥 커터로만 뭉개놨는데 팬그래프는 커터랑 슬라이더를 분리해놨거든요. 예. 어쨌든 커터는 조금 횡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르고, 슬라이더는 조금 45도 쪽으로 4시에서 5시 방향. 그래서 조금 종적인 움직임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대는 이렇고요. 많이 내려갔네요. 네. 네. 그래서 왜 내려갔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불펜 투수였고 지금 NPB에서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늙은 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근데 어쨌든 저 148.3km만 해도 좌한 148.3 평균 구속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최상급입니다. 저런 좌한 선발이 없어요. 공이 높다고 해서 많이들 우려하셨잖아요. 우려한 만큼 홈런도 많이 쳐맞았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 하이 패스트볼의 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체인지업과 커브는 유명무실합니다. 특히 체인지업은 충격적이게 휘어지지 않아요. 그 느린 배팅볼이 느린 직구인가 체인지업인가. 네. 분명히 직구 같은데 느리다. 휘지 않는데 느리다. 실투죠, 실투. 지금 저기서도 보시면 초록색으로만 살짝 나가 있는데 네. 사실 시도는 하는구나. 디미트리 앤스 선수가 확 타점이 높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인지업 같은 경우 조금 횡적으로 휘어야 돼요. 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흐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는 거죠. 뭐 발전을 시키든지 안 던지든지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 선수의 장점도 잠깐 이제 또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좌완이라는 거. 우리 팀에 지금 좌완 선발이 김윤식 그리고 손주영 정도예요. 손주영. 네. 근데 이제 유형이 김윤식은 물론 슬라이더 커브도 던지지만 체인지업이 주구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주영은 위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린 떨공 좀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간다면 이 선수는 그 와중에도 슬라이더 유형이에요. 김윤식이나 손주영이나 아직 확실히 선발 한 자리 잡았다고 그나마 윤식이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내년 또 초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윤식 선수. 그런데 어쨌든 우리 팀에 지금 부족한 좌완 선발진 중에 특히 없는 슬라이더 유형의 피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벤자민이라든지 요키시라든지 이러한 좌타자한테 강할 수 있는 슬라이더 유형이고 실제로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피한 타율이 1할 7푼 1리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 특히나 영상에서도 몇 번 이제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볼이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에 약간 상회했고 그렇게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강력하죠. 그 동네가 괴물인 거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패스트볼을 갖고 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근데 패스트볼 피한 타율은 2할 2푼 7로 괜찮았어요. 물론 스몰 샘플이었어요. 그리고 유리몸이 아니었죠. 2018 시즌 약간 어깨가 해서 한 달 정도 결정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심한 건 아니었고 제구력이 나쁘지 않아요. 커맨도 괜찮고 해외리그에서 경험을 해봤고 미국에서는 살지 않고 아시아 리그를 좀 경험해봤다.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해외리그 경험했는데 실패한 인간은 그걸 경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로 치면은 무슨 보어, 로벨 가르시아 이런 선수 다른 팀에서 얜 해외리그를 경험했는데 하면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럼요. 해외리그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해봤다는 거. 그런 거는 좀 팀이 융합이 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선수가
올해는 망했지만 2022 시즌에는 꽤 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랑 K리그 경험을 좀 갖췄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을.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 일본 리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진의 이유를 알아야 리바운딩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오스틴이 부진에 빠졌던 이유는 체이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그걸 혹시 다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좀 적극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였는데 좀 기다리다가 자신의 타격 스타일을 잃으면서 좀 부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선수도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투피치라는 거죠. 단조로운 구종이라는 거예요. 커브 체인지업이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 거의 안 던져요. 일본이 어떤 동네인데 정교함의 끝판왕인데 이제 점차 적응을 해가면서 이 선수는 힘들어졌던 거죠. 특히나 일본 프로야구는 퍼시픽리그랑 센트럴리그랑 나눠져서 양대 리그여서 물론 중간에 인터리그도 있지만 6개 팀끼리 붙습니다. 그러면은 5개 팀이 상대팀으로 1년 하고 그 다음 1년 했을 때 얼마나 눈에 많이 익었겠어요. 그럼요. 보통 한 122이닝 던졌다니까 10경기까지 하면은 뭐 130이닝이라고 치고 한 25이닝 정도? 이 친구들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각 팀당? 그러고 나서 이제 2023 시즌에 단조로운 구종을 보다 보니까 점차 털리게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가장 큰 거는 퀵모션 수정의 과도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의 우영이랑 비슷해요. 우리 팀의 우영이 자동문이죠. 네. 퀵모션이 느리다 보니까 그걸 수정하다가 올 시즌 조금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고치다가 조금 과도기를 거치면서 커맨드가 저는 조금 흔들렸다고 봐요. 시합 포지션에서 보시면 이 선수가 퀵모션이 얼마나 느렸냐면 보통 주자가 안 나가 있을 때 와인드업 피치하는 거랑 주자가 나가 있을 때 피치하는 거랑 다리 드는 게 다릅니다. 다리를 끝까지 와인드업 할 때는 들었다가 보통은 이제 퀵모션을 할 때는 다리를 끝까지 안 들고 살짝만 들었다가 내리죠. 근데 이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게 뭐냐면 at pitcher's first move인데 투수가 첫 움직임을 가져갈 때 주자가 보통 얼만큼 움직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루 시도 시의 상황이에요. 상대가 도루 시도 시를 했을 때.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스몰 샘플이어도 킥모션은 맞아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선수는 견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첫 번째 무브 할 때는 그러니까 11.8 정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리드 디스턴스 게인드라는 거는 발을 들었다가 내릴 때까지 주자가 얼마나 이동했냐는 거예요. 보통 10 아래로 가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12를 향해 가죠. 12를. 근데 23.6. 가장 최상인 사람은 20 아래에서 끊겨요. 류현진 같은 경우. 평균치를 10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보통은 21, 22, 뭐 요 정도에서 끊겨요. 23.6서부터 나 도로 허용할래. 이게 되는 거예요. 뛸 테면 뛰어봐라. 24가 넘어가면 우영이랑 안 잡았는데 24가 넘어가면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정말 리얼 자동문. 네. 이 선수는 자동문과 가깝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걸 공략하지 않을 리가 없었고 그걸 공략당하다 보니까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커맨드가 좀 흔들렸어요. 2019 시즌에 보시면 이게 1루에 주자가 있어요. 네. 끝까지 듭니다. 끝까지. 4월 6일 초반에는 어느 정도 듭니다. 횟수가 지나간 다음에 많이 내려왔네. 네. 이건 지적을 받은 거예요. 벤치에서. 네. 그 다음 4월 13일 경기인데 그 중간 정도 던져요. 어정쩡하네요. 이거. 네. 이걸 보면은 뭐냐.
아직 퀵모션이 수정이 과도기였고 그 다음 경기들도 봤을 때 이렇게 퀵모션을 할 때 커맨드가 흔들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와서 잘하려면 이게 과도기가 아니라 퀵모션 수정이 다 맞춰야 돼요. 특히 우리 영 감독님은 이런 거 무조건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고쳐져 있어야 돼요. 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왜 일본 리그에서 2년 차에서 무너졌는지를 좀 봤고 이 선수가 그러면 KBO 리그에서 어떻게 통할지를 봐야 되는데 단조롭지 않으려면 역시 이 커브를 좀 위력이 갱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보시면 하이 페스티벌을 자주 던져요. 공이 높아요, 확실히. 네. 근데 이게 탄착군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는 여기 공의 위력이 구속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느린 하이 페스트볼은 이건 나 자살행위예요. 네. 이거고 정말 빠르고 위력 있는 하이 페스트볼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이 페스트볼을 효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커브볼이 있어야 돼요. 플로코가 하이 페스트볼과 커브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개선이 됐잖아요. 근데 플로코가 미국에서 커브를 안 던지다가 한국에서 커브를 많이 던지게 됐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플로코는 왜 미국에서 커브를 안 던졌을까요? 미국에서 커브가 제가 상위 5%로 좋다고 했는데 왜 안 던졌을까요? 플로코는 미국에서는 하이 페스트볼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145 똥볼을 미국에다가 하이 페스트볼을 어떻게 뿌려요? 던지는 수가 홈런을 쳐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45 하이 페스트볼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피치 터널이 잘 이루어지는 커브를 던지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하이 페스트볼이 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치 터널에 걸맞는 커브를 던져야겠다. 물론 커브의 위력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미국에서 그거 던졌다간 쳐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타자의 특징이 뭐냐면 페스트볼 기다리다가 커브가 오면 기다립니다. 카운트 먹는 공으로 괜찮아요. 우리나라 와서 하이 페스트볼 위력이 더 커질 테니까 커브를 추가해서 피치턴을 만들면 괜찮은 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체인지업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네. 휘어져야 돼. 결국 그렇게 구종별 조합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하이 페스트볼과 커브 그리고 커터와 이 슬라이더 백풋을 얘기하셨어요. 여기 레퍼런스는 커터와 슬라이더를 한 묶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랬겠어요? 가는 길 자체가 비슷해요. 팬그래프는 굳이 나눴지만 왜냐면 우타자 기준으로 슬라이더 백풋이고 좌타자 기준으로는 조금 더 바깥쪽 아래로 휘는데 커터보다는 근데 둘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좀 차이는 있어요. 구속이라든지 커터는 제가 봤을 때 땅볼을 유도하는 데 좋고 슬라이더 백풋은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데 좋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스윙을 첫 출발할 때까지는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점이 있는 친구예요.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야죠. 네. 결국 이 선수가 그런 영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페스트볼 위력이 좋다. 그건 장점 중에 장점이죠. 왜냐하면 구위형 선발이 없다는 거죠. 켈리가 구위형에서는 지금 조금 아니거든요. 예전 같은 페스트볼의 위력은 아니거든요. 146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2.5km 정도 더 빠른 2km 정도 더 빠른 좌한 투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위형 선수가 왔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화구는 S급 구종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다. 늘 말하지만 S급 구종, A급 구종 연경혁 감독님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A급 구종, S급 구종이 필요하다. 무슨 늘 포크볼을 좀 강조하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슬라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피치 터널이 좋다. 네. 커터랑 슬라이더 백풋도 좋은데 하이 페스트볼 커브도 우리나라에선 플로커가 살렸듯이 살릴만 하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피치 터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팀에 필요한 좌투수 선발이다. 너무 좀 우우우. 켈리, 최원태, 임찬규 요 정도가 좀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좌투수 특히 물론 최원태와 임찬규는 체인지업 피차지만 그래서 좌타자한테 약하지 않은 피차지만 좌타자 멀리 쪽으로 빠르게 꺾이는 슬라이더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운영하는 면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좌타자가 많은 팀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팀한테 호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타자에게도 통하는 모습이 영상에서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엔 체인지업이 약하니까 우타자한테는 약해요. 근데 생각보단 덜 약하다. 왜냐면 슬라이더 백 같은 경우라든지 백도어 슬라이더라는 거는 상당히 정교한 제구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슬라이더 백풋을 잘못 던지다가는 실제로 맞춰요. 사람을. 그러면 사구를 주잖아요. 그리고 백도어 슬라이더라는 것도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잘못 제구가 됐을 경우에는 한복판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우타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홈런을 맞을 수 있고 장타를 맞을 수 있는데 좌투수가 좌타자를 상대 슬라이더를 하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제구가 잘못돼도 볼 하나 그냥 볼 던졌을 뿐인데 우타자를 상대할 때 백도어 슬라이더랑 슬라이더 백풋을 잘못 던졌다가는 망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그걸 좀 정교하게 구사를 하고 하이 패스트볼 좀 위쪽에다가 그 좌우타자 상관없이 위쪽에다가 박아버리니까 우타자한테는 조금 승률이 있죠. 하지만 엄청 강한 건 아니다. 엄청 강하려면 체인지업이 줘야 돼. 결국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이 우타자한테는 좀 없는 편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결국 그 부분은 구족이 단조로운 약점을 내리게 되는 거. 결국 그것을 해결하려면 하이 패스트볼과 걸맞은 커브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 제가 기아 외국인 투수 컨텐츠 많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메디나, 그리고 앤더슨, 로니도 다 구종과 타이밍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투피치다. 다 집에 갔습니다. 그렇죠. 다 집에 갔기 때문에 투피치는 절대로 안 돼요. 일단은 커브 비율을 좀 커브 완성도도 살짝 더 높이고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보다 퀵모션이다. 주자를 내보냈을 때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피치 클락을 합니다. 그렇죠. 대도루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피치 클락을 도입했지만 일본에서 피치 클락 아닌 데를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피치 클락을 해요. 근데 이 퀵모션으로 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살아남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막판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일선발로 확신하기에는 약점이 좀 있는 편이지만 LG에 필요한 선발 유형은 맞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선발로 확신하기에는 약점은 많아요. 구위는 있지만 이런 구종이라든지 퀵모션이라든지 약점은 많고 하지만 LG가 원했던 유형은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LG가 결국에 성공했던 거는 LG가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하려고 했을 때 3루수를 영입하려고 리오 로이즈 이런 거 말고 빠따만 봐서 오스틴 딘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1루가 됐죠. 제가 1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야수로 들어왔었죠. 대박이 났는데 구위만 봤으면 좋겠어요. 좌투수고 우투수고보다도.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한 투수를 좀 나중에 올 수 있는 선수 그 선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이 선수가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현재 편집 시간 23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옵션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디어 스토브리그에 시작이 됐고 저희가 말하는 저희의 이제 효자 콘텐츠 외국인 선수 분석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복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건강이 많이 나아졌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오스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틴. LG 트윈스의 우승이 이제 또 많이 만들어냈는데 건강하게 앞으로 또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스틴 같은 선수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봐.